안녕하세요. 당뇨 졸업, 당뇨 관해를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떤 걸 끊으시나요? 열의 9은 저 이제 간 거 끊었다. 눈물을 먹고 밀가루도 줄였다. 술도 끊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줄였는데도 공복 혈당이 그대로거나 더 올라갔던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 설탕보다 더 몰래 숨어 있으면서 우리 몸의 혈당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인데요.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액상과당에 매일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액상과당이 당뇨를 악화시키는지, 어떤 음식에 액상과당이 많이 첨가되었는지, 또 어떤 것부터 바꿔야 당뇨 졸업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설탕이나 밀가루, 떡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는 건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액상과당은 다른데요. 이름처럼 액상과당이라고 해서 음료수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에 정말 광범위하게 들어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고요. 특히 체내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는 이유는 설탕보다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단맛이 필요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을 볼 때 무심코 담았던 초고도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 절망하셨던 50대의 이 땡땡님이 계셨습니다. 당뇨를 꼭 졸업하겠다는 의지로 밥, 밀가루를 정말 다 끊었는데도 한 달 뒤에 혈당이 그대로였습니다. 억울해하시는 이 땡땡님의 식단을 점검해보니 범인은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샐러드에 시판 드레싱이 문제였습니다. 또 아침은 굶고 점심, 저녁은 외식, 중간중간에 무심코 마셨던 제로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가 있었는데요. 설탕이라는 이름만 피했을 뿐 그 안에 가득 차 액상과당이 간과 췌장을 계속 지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숨은 범인을 찾아낸 후 철저하게 아침, 점심, 저녁 3끼의 규칙적인 식단을 드시도록 했고요. 아침, 저녁 2끼는 집밥, 점심은 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드셨던 간식은 모두 중단하셨는데요. 단 2개월 동안 제가 드린 지침을 실천하셨을 뿐인데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5%까지 감소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당뇨 한약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면서 지금도 당뇨 졸업을 향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액상과당이 당뇨에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달아서가 아닙니다. 왜 나쁜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액상과당을 자주 섭취하면 지방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액상과당이 포함된 과당은 일반적인 포도당과 대사되는 방식이 다른데요. 포도당은 근육, 뇌, 식욕세포 등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합니다. 대량으로 과당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간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간이 생기고요. 간 세포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됩니다. 결국 혈당은 더 잘 올라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무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뇨는 점점 악화됩니다. 둘째, 뇌를 교란해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고 음식 중독을 만듭니다. 이는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에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에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이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뇌의 보상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해서요. 더 달콤한 걸 먹고 싶다. 혹은 음식을 더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고도 금방 또 먹고 싶고, 식사를 했는데도 간식이 계속 생각나고 달달한 음료를 반복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 속 액상과당이 내 뇌를 조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액상과당의 과도한 섭취가 내장 비만과 당뇨뿐 아니라 원발성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 신장 질환, 통풍, 비만 관련 암, 심혈관 질환, ADHD, 양극성 장애,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질환과도 관련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단맛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식품 회사들이 매우 많이 사용하는 감미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을 특히 주의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음료류입니다. 가장 많은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는 경로입니다. 탄산음료, 가양주스, 캔커피, 믹스커피,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포츠 음료나 일부 건강 기능 음료에도 액상과당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스나 드레싱류입니다. 무지방 드레싱, 저당 드레싱, 케찹, 머스타드, 돈가스 소스, 바베큐 소스, 시판 간장, 고추장, 된장, 초장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기한이 긴 간식과 베이커리류입니다. 과자, 시리얼, 젤리, 크림빵, 아이스크림, 맛있는 요거트, 과일맛 요거트 등의 성분표를 보면 액상과당이나 기타 시름류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식, 배달음식, 밀키트, 냉동식품입니다. 당뇨인들이 알게 모르게 액상과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로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딱 3초만 투자해보세요. 바로 성분표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성분표에 액상과당, 고가당 콘시럽, 기타 과당, 과당, 옥수수 시럽이란 표기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피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겠죠? 가능하다면 아침 한 끼, 저녁 한 끼만이라도 집에서 직접 만든 식사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간의 부담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1. 밀가루보다 더 당뇨의 치명적인 요인은 액상과당입니다. 2.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액상과당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뇨 졸업은 거창한 치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액상과당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줄여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간과 췌장은 조금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혈당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 췌장과 간, 그리고 대사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검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C펩타이드 검사와 함께 맞춤 치료 방향에 대해서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매일 아침 9시 당뇨 관리 핵심을 전해드리는 당뇨 편지도 꼭 받아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주시면 7일 동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